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다. 2020 소통대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통 대전 생각뿐인 2020 소통대전 진행을 맡은 노정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허심 뭔가 딱 이렇게 감이 오시죠?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 쭉 외웠거든요. 그렇죠. 태정, 태세, 태정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명품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시는 허태정 시장님을 만나보시죠. 시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예,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2020년 정말 큰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이 되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소통 대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임하는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좋은 성과들도 많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시민들과 이렇게 자주 소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많이 아쉬웠는데요.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 현안 문제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네, 허태정 시장님과 말씀을 나눌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을 만나보시죠. 말씀 그대로 화면으로, 화상으로 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전시 주민 여러분. 들리시면 손을 많이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예. 자, 저희 얘기가 잘 들리시나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벌써부터 거의 다. 네. 딱 봐도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대전 시민분들과 함께 함성 소리만 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귓가에는 들리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화면으로 등장해 주셨는데 먼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 어떤 분과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자, 일단 가장 앞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저쪽. 예. 네, 고승국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가나다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네요. 네. 먼저 좀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대전 유성시에서 이제 살고 있었고, 지금, 허태경 시장님하고 이제 대전에 대해서 이제 뜻깊은 미팅을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만 들어도 대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끝까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00여 명의 대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언택트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소통대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그간에 있었던 대전 살림살이, 대전 시정을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 브리핑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2020년 한 해 참 힘들게 보내셨을 겁니다. 저도 2020년 2월에 대전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이래 벌써 10개월 정도 이렇게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를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방역도 잘 해주시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것은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자영업 종사자들이시고 또 문화예술계, 또 운수업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합된 시민의 힘으로 이 위기를 꼭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대전시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을 우리가 잘 이겨야 희망의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동안 대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대전의 10대 뉴스 중에 1번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온통대전, 지역 앞에 온통대전이 시민들이 뽑은 1번이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해서 원래 금년도 7월에 계획돼 있던 온통대전을 5월에 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골목 경제에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었고 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곳곳으로 온통대전이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온통대전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1조 3천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해서 골목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고 온통대전의 플랫폼을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장으로서 뽑은 금년도 10대 뉴스의 1번은 혁신도시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함께 적용된 것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만 대전은 세종시라는 이유, 세종시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고 15년이 흐른 지금 인구가 10만 이상 유출되면서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가가 혁신도시로 대전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81만에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그 힘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 그리고 충청권의 51개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최대 채용 인원의 30%까지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장으로서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들 또 해묵은 과제들도 해결된 한 해였습니다. 20년 된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돼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까지는 개통을 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년 수건의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들도 완료가 돼서 2025년도에는 새롭게 이전된 공간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말 성과였죠.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대전의료원 사업이 사실상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6년도까지 완성을 해서 공공의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담병원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유성복합터미널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정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대전시티즌 그동안 연간 7, 80억씩 매년 시민들의 세금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기업구단화돼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UCLG 총회도 유치를 해서 2022년도에는 사업이 총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또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스타트업 파크 일종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사업을 바로 카이스트와 충남대 앞 거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규제자의 특구
바이오메디컬 분야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돼서 K 방역의 모델이었던 진단키트 사업을 비롯한 이러한 바이오 관련 첨단 산업들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시민들과 함께 일궈낸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가 조속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어렵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시민 여러분, 어려운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마감 잘 하시고 2021년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정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 근데 고맙습니다. 그 2년여간의 대전 시정을 이 몇 분 안에 담기가 너무 어려우실 텐데.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큰 거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려졌지만 대전시의 살림은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토크를 이어나가 볼 건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정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다 2020 소통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좀 특별한 패널 분들을 모셔봤거든요.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 분씩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늘 대한민국 또 대전의 살림살이에 관심 많으신 우리 행정학 교수님이세요. 모건대학교의 장수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히 다른 세팅이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대전 시민들하고 좋은 소통의 자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시민 대표로 나오신 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라도 이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저보다는 이제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이 온라인으로 더 많이 얘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으로 이렇게 꽉 채워주시는 대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온택트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의 시간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요. 오늘 나눠볼 정책들을 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대전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일 텐데요. 그동안 조금 묵혀왔던 사업 중에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질의응답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민들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해주실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자 어떤 분의 질문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저기 지금 주황색, 지금 손에 드셨거든요. 권영은님인가요? 자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성구에 살고 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권영은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의료기관에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공공의료 부분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신경 써 주시는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죠. 건강을 위한 우리 대전시의 행복 정책 여쭤보셨네요. 그동안 대전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전의료원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또 의료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이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경제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이 목표값에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즉 이제 전문 용어는 뭐 BC값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계속 좌절되었었는데, 정부가 이 코로나 전국에 맞물리면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을 하고 이를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대전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나마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 싶고요. 2026년도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구 지역에 약 1,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을 개소하게 될 예정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전용 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 대전시가 선정이 됐는데 규모와 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약 4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구 지역에 우리 어린이들의 재활을 위한 전용 병원을 새롭게 건립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대전만이 아니라 이 주변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어린이 그 재활을 위한 병원들이 여러 개 생길 것으로 봅니다만, 두 가지 사업이 대전에서 추진하게 돼서 시장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요. 말씀하신 병원들이 기존의 일반 병원들과는 어떻게 좀 차별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장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이게 굉장히 그 의료 서비스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예를 들면은 그 병원에 아파서 실려갔을 때 보통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공공의료원은 국가가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있고,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국가가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빨리 소위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 병원 시설이든 뭐들 이렇게 의료 관계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민간 병원들이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공공의료원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예, 건강을 위한 공공적 투자라는 말씀이시고, 그 브리핑 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서 대전시 차원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비스나 대책 가장 핵심적인 건 좀 알려주시죠, 시장님. 지금 다행히 대전은 그래도 아직까지 놓고 뭐 전국적인 발생 빈도수에 놓고 보면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상황을 보면 서울 수도권이 워낙 확산 인로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감염돼 갖고 들어오는 시민들 숫자가 계속 비율이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 대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철저하게 방역의 주체가 돼서 대응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병상 확보라든지 방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실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것이 의료진, 특히 방역 관련 공무원들이 뭐 거의 1년 가까이 휴일 없이 보내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6개월이 멀다고 좀 인력을 교체하면서 방역 해나가고 있는데 올 겨울이 참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단계, 3단계 논란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잠시 멈춤이라는 이런 우리 사회적인 요구를 몸소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에도 아까 덕분에 챌린지를 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만. 예, 번아웃 되기 전에 우리 시민 그럼요. 여러분들이 많이 의료진들 응원해 주시고 꼭 함께 우리 시민들이 멈출 때 멈추고 거리두기 할 때 거리두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주제하에 두 번째 저희 눈에 띈 게 우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전 하나 시티즌 기업 구단화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궁금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 질문 어떤 분께 받아볼까요? 자, 지금 손을 제일 먼저 들어주셨거든요. 들어주세요. 자, 지금 검은색 의상을 입고 계신데요. 자,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구단을 기업화해서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민구단으로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업화가 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뺏긴다는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단을 저희 시민구단을 기업화하는 이유가 뭔지 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돌직구를 던지셨어요. 자, 시장님. 대전 시티즌으로 시민구단화한 게 200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14, 15년 정도 된 시간인데 그 사이에 저희 대전시가 많게는 한 연간 100억, 적게 할 때는 한 70억 정도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간접 비용까지 따지면 사실상 거의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시민 세금을 매년 한 100억씩 지출하면서도 성적이 좋은 성적을 사실 10년 가까이 못 냈습니다. 그리고 2부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못 내고 해서 사실상 시민들로부터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갈등도 계속되고 또 계속 시에 세금은 계속 투입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기업구단을 시도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성공을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저희 대전시와 하나금융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금년 1월에 기업구단으로 최종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구단으로 전환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구단의 연구지를 대전으로 할 것, 시티즌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역사성을 보존할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전에서 활동하겠다는 명확한 입장과 대시민 서비스 요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금융그룹이 흔쾌히 동의해서 이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고요. 지금 하나금융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좋은 선수들 많이 스카우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는 1부 리그로 승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냉철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그 혈세가 그렇게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대전자와 또 하나 시티즌 이렇게 좋은 일종의 민간 협치의 스포츠형 모델인 것 같은데요. 시민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복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분을 만나면 굉장히 더 입가의 미소가 활짝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일까요? 게스트일까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저기 예. 저요? 저거 하나요? 자, 나와주세요. 드디어 내가 나간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 조심해 오세요. 조심해서. 가운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저 자기소개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손돌이 네. 자 옆으로 조금만 와주실까요? 여기 자. 중심이니까.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저 자기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중고 명품 신인 빠빠빠빠빠빠빠 두리두리 금돌이입니다. 와, 꿈돌이. 어떤 일 때문에 우리 2020 소통대전에 등장을 했고 꼭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제가요. 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TV에서
그 우승을 했어요. 그래요? 와. 그래서 제가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전을 잘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전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대전 시민들하고도 소통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교수님이랑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듣고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대전을 알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똘똘한 캐릭터는 처음 봤어요. 나 똘똘했어요. 말을 잘해요. 말도 참 잘하네요, 우리 아이, 참 잘해. 꼼돌이. 맞아. 자, 다음 주제를 그러면 우리 네. 인기 절정인 꿈돌이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를 우리 꼼돌이와 함께 영상을 만나보시죠. 네, 2020 소통대전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정말 온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열정과 성원으로 함께 이렇게 서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수건을 이뤄냈는데 혁신도시 알 듯 모를 듯합니다. 아까 꿈돌이를 가장 진중하게 바라보셨던 우리 장수찬 교수님, 혁신도시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역에 사실은 거점 도시,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거점 도시가 지역을 바꾸는 혁신의 엔진으로서 기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 도시가 지정이 되면은 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산학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이 이게 소위 맞아요. 공공기관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려와서 비즈니스, 학, 대학, 연구소 이것들이 하나의 혁신을 같이 이뤄가는 어떤 네트워킹으로서 이것을 이뤄가는 그런 어떤 도시로 기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시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대전만의 혁신 도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그 지역이 대전역 주변과 연축지구가 돼 있는데요. 대전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거, 그리고 교육, 의료, 또 교통 인프라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공기관을 비롯한 이런 그 혁신 단지 내에 그런 기관들만 들어오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대전의 특성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원도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통 신도시를 세워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걸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연결해서 지역 내의 균형 발전,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으로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했고, 이것이 정부에서 볼 때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혁신도시 네 글자 참 수건이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데 궁금한 것 또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쭙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손에 들어주실까요? 예, 선착순 자, 지금 마스크를 미용님? 쓰신 분이 미용님인 것. 네. 손을 들어주셨네요. 자,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에 사는 김미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지정이 시장님의 공약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전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제일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손 들었어요. 저도요, 대전 얼마 전에 시민증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저도 시민이니까 궁금해요. 혜택이 정말 궁금하고요. 혁신 도시가 어디에서 나왔나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님. 일단 장수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진행됐을 때 대전시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아주 큰 기회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대전시가 이뤄낸 아주 훌륭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수십만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쾌거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만 듣던 혁신도시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기대 굉장히 크시죠? 김영진 소장님. 네, 기대도 실제로 되고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하셨었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이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이제 원도시 활성화라고 하는 균형 발전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원도시 활성화와 잘 맞물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혁신 도시도 또 준공이 되고 이러면 또 시간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조금은 좀 기다려 주시고 또 같이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8%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즉 예를 들면 한 기관이 100명을 뽑으면 그중에 30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인데 예를 들면 18%를 적용하는 모 공공기관에서 올해 160명인가를 신규 채용했는데 그중에 23명을 지역인재 채용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1차로 18명을 뽑고 2차로 이제 나머지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되면 실제로 대전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많게는 1000명 가까운 일자리가 새롭게 매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그렇죠.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혁신도시라는 주제하에 그 화면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정말 우리 대덕특구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과학 연구의 중심이 바로 또 우리 대전이기 때문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다 이런 또 닉네임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어떤 분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자,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네. 제일 빠른 분. 네. 자,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에 사는 전수진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그 기업이 이제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는 스타트업 파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그 말고 대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기업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스타트업 사업이 잘 뭔지 몰라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꿈돌이가 예. 좀 질문이 많네요. 네. 지금 제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서 대전을 유치한 것도 대전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대덕 연구단지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이 안에는 첨단 기술,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이 R&D를 통해서 연구 성과로만 나와 있지 이것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그곳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그 사업인데요.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번에 K바이오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진단키트 회사나 이런 경우는 불과 매출이 1, 20억 이러던 회사가 막 1000억 이렇게 지금 급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스타트업 파크 사업이고요. 지금 충남대하고 테크노밸리 사이에서 그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가 우리 대전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보시는군요. 네, 혹시 뭐 장 교수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예, 스타트업 파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창업 기업들의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들인데
이들을 모아놓으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게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게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기술들이 생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대전이 전국에 이게 없어요. 인천 다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에 대덕 특구 저희가 익숙하고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거와 다른 게 언급이 됐었어요? 맞아요. 바이오 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라고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샌드박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빨리 이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하고 또 이 관련된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적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산업화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FDA까지 승인받고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자유 특구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규제자유 특구로 대전이 지정이 되었고 또 병원에서 생성되는 생성되고 쓴 그 유래물들을 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병원하고 그리고 이런 그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업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이 틀을 만들어준 것이 규제자유 특구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규제라면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도 우리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생활과 연계된 경제 정책하면 대표적인 게 온통 대전이잖아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행된 온통 대전이 실제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그동안의 성과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한 성과는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시민 입장에서 보시기에 뭐 시민들 네. 말씀 오가는 거라든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우선은 사실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 이제는 이제 시민 누구나 다 지역화폐 하나씩은 다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 순기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내가 어딘가에 소비를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돈이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렇게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내가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누군가에게 내가 소비하는지는 알고 돈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어쨌든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런 역할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책방 독립서점을 하고 있는 책방 지기분들이 좀 있으신데 대전시가 이런 독립서점들, 그러니까 지역 서점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캐시백을 조금 더 이제 가중치를 주는 이런 정책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서점들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 좀 드리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에 이제 지역화폐가 2개이잖아요. 대덕 이로움이랑 이제 온통대전 2가지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서로 연계를 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님도 온통대전 쓰시죠? 예. 사실은 이게 그 매출액이 9천억이고요. 그게 사용자가 한 5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놀라운 것이 실제적으로 41%에 해당합니다. 이 소위 말하자면 성인 41%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 발급된 거를 보면은 70만 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것이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예. 소비를 촉진시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더 깊게 가지 않는데 이렇게 그거를 차단하는 데 기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관심 많으셔가지고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하신데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온통대전과 관련 자, 지금 손에 들어주신 성함이, 유미래님인가요? 미려 씨신가요? 자, 유미래님. 화면 연결되신. 안녕하세요. 네, 동구에 사는 유미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온통대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캐시백 혜택이 좋아서였는데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나한테 돌아올 이익을 따지게 되는데요. 혜택을 더 주려다 보면 자꾸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운영을 할지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똑똑하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발행되면 혹시 그걸 또 우리 공공 재원으로 메꿔야 되니까 그 부분 어렵지 않느냐라는 아주 내년도에는 1조 3천억까지 발행할 계획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대전시 세금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현재로는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비율 외에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이런 캐시백이 재난지원금 성격을 좀 가미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캐시백을 좀 더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있는 자가 더 쓸 수 있는 혜택의 소비의 편중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력이 취약한 소외계층들, 저소득층들한테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이 안에 담아야 될 것이고 또 세대별로는 청년들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 이런 정책적인 기능들을 더 확장하는 쪽으로 지역화폐가 보완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통대전 안에도 정책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금 여력 많으신 분이 더 많이 쌓아놓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갭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오는 2021년도에 어떻게 우리 마스코트로 활약할 것인지 부탁드려요. 아까 그 시민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대전을 재밌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꿈돌이가 멋진 활약을 할 거예요. 기대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서 또 댁에서 많이 꿈돌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꿈돌이. 안녕히 계세요. 네, 2020 소통대전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대전의 미래 100년입니다. 정말 세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또 궁금증이 있을까요?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대전의 미래 100년에 관한 여러분의 말씀. 지금 고효정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구에 거주 중이고 또 커피숍을 운영 중인 고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가 좀 모호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잘라서 대전 발전을 위한 비전은 이런 거다. 좀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에 대전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이 큰 도시에 이 160만 인구에. 쉽지 않죠. 무엇보다도 대덕 특구가 있는 대전의 특성을 잘 살려서 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딜, 그중에 디지털 뉴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것을 잘 결합해서 대전을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첨단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전이 앞으로 나아가야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대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대전의 핵심적인 사안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시티, 첨단 스마트 5글자 다음에 이렇게 도시나 시티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대전만큼 이렇게 두뇌 그리고 교통과 중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살리겠다는 말씀이시고, 잘 이해가 되셨죠? 첨단 스마트 시티 대전 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그 메갈로폴리스, 충청권 메갈로폴리스 실현이라는 외래어가 들어와서 메갈로폴리스 어떤 꿈인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역 도시권을 만들어서 메가라는 게 크다, great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소위 말하자면은 지역에 있는 강력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시 묶는 거죠. 클러스터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만 놓고 보더라도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비해서 도시의 규모나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전은 150만 도시로서 그러한 기본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충남은 내포 신도시로 또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땅과 자본들을 갖고 있지만 코어가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중심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들이 같이 공유돼야 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메갈로폴리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충청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제가 가깝게는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주장했고, 크게는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대전과 세종의 통합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메가시티와 관련돼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연구와 또 시설 공유라든지 공동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메갈로폴리스, 메가시티 용어가 이제 조금 익숙해질 법도 한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지 잘 안 잡힐 수도 있고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진 대표? 사실은 이제 여전히 지역 간의 연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어떤 뭐 새로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발전될까라는 거는 여전히 시민분들에겐 낯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협의 지자체장 분들과 협의하셨던 내용들 시작으로 여러 가지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연결해가는 시도들을 해 나가면 아마 시민분들도 많은 공감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통합이라는 게 이제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행정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묶는 것은 한쪽이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다 그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 사회를 놓고 볼 때 지금 대전과 세종이 처한 환경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전은 150만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지만 지금 대전과 세종이 일종의 연담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과 대전이 한 200만 정도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하면 보다 더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논란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도 인구 지금 35만인데 50만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하기에는 아직도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면 대전의 기반과 세종의
그런 행정력이 잘 결합돼서 200만의 중부권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대전과 세종 간의 도시철도 1호선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 시장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고 또 광역 철도망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합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수십 개 도시 중에서 대전과 세종 앞 글자 따면 대세가 됩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세를 이룰 수 있는 곳이 보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센스에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행정 중심 도시에서 이제 행정 수도로 완성이 되면 우리 대전과 시너지를 통해서 일단 대세를 우리 충청권에서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단 스마트 시티의 그 핵심을 이룰 그 내용 방안이 바로 혁신도시와 대덕특구를 연계한 신경제축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신데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대전이 갖고 있는 현안이고 국가적인 현안인데 무엇이냐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대전을 전체를 놓고 보면 동서 간의 경제 그리고 인프라의 불균형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혁신도시 건설을 저희가 도입한 거고 그걸 통해서 혁신도시는 지금 다 대전역, 동구 지역과 그리고 연축지구, 대덕구 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오랫동안 침체돼 있던 구도심권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또 유성구 그 대덕특구가 있는 유성구 1호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서 미래의 먹거리를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양축해서 진행을 하면 대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고 또 대덕특구에서 발생한 그런 첨단 기술을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 도입해서 이걸 첨단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함께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대전의 이제 기존 자원에다가 혁신을 접목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덕특구를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대덕특구에 조금 특화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랄지 아니면은 IT 융합이랄지 이렇게 조금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게 한 가지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생산되는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 산업들 이것들하고 결합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현실적으로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대덕특구가 2023년도가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의 가장 밑바탕이 됐지만 이제 이거 50년이 되는 즈음에서는 R&D가 기술 사업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 대한 용역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분야들이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 그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바이오 분야, 또 ICT 분야, 그리고 지금 AI 분야들이 성장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혁신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어 가자는 게 이제 대덕특구 안에 과학기술계의 공론입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대전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정말 한 차원 높은 대전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전시가 과학부시장제를 전국에 최초로 도입해서 대덕연구단지 기관장님을 부시장으로 모시고 과학부시장 도입하고 그 디스텝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의 현장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구기관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번 또 여쭤볼까요? 의견들, 질문이나 의견들. 자, 이번엔 또 어떤 분이 질문이 있으실까요? 환영합니다. 네, 가장 먼저 손을 드셨네요. 아, 선착순이에요. 제일 먼저 오신. 자,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전 동구에 사는 우미경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사업들 모두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대전시 민선 7기의 슬로건이 시민의 힘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정에 있어서 여러 성과들을 목표를 잡고 그걸 구현해 나가는 노력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함께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 성과가 시민에게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촛불 전국 이후에 우리 시민의식, 시민 주권의식이 훨씬 더 높아지고, 앞으로 지방행정, 자치행정도 이제 시민들이 자꾸 주인공으로 나서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버넌스, 협치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많은 부분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정과 관련돼서 더 많은 전문가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정책의 결정 권한이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 행정의 혁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함께 시민들과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전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열심히 되고 있나요? 시장님 주요 공약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200억까지 확대시키는 거고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네,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00억이었고 내년도에 이제 150억, 그다음에 2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뭐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편성하면 어떻게든 그렇게 결정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 같이 공유하고 참여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고, 저희 슬로건처럼 대전이 여러분입니다. 대전 is you. 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마련된 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으로 좀 한 분께만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꼭 있다 이러시는 분 한 분만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터키에서 온 충남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인 부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터키에서 오셨군요. 네, 네. 네. 어떤 질문과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022년에 UCLG 종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국인 유학생들도 기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 시민 참여 행사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세계 지방 정부연합 총회라고 저희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이벤트 축제입니다. 시장님. 2022년도에 세계 지방정부연합, 즉 UCLG 총회가 10월에 대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수백 개의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관련해서 안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 과정에 우리 대전에 유학 온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만들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생활 잘하시고요. 우리 충남대 다니시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패널로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지 대표님과 장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전을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열심히 갖고 갈 것인지 약속과 다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시민의 힘으로 이런 재난도 극복하고 새로운 대전도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교수님.
저희들 시민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야지 저희들 시정이 변합니다. 우리 그 시장님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의 상호 호혜주의적 소통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이 소통 방식을 통해서 커다란 시정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향으로 늘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처음 브리핑에 다 못 담았던 내용, 근데 우리 대전시가 명품 행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줄 것인지 또 시민들에 대한 부탁 말씀 삼아서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코로나의 이 위기가 참 오래 가고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오고 있듯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극복되리라 믿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로 와서 우리 다 함께 It is you, 대전 is you 외치면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100분 동안 자 이제 대전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대전이 되길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0 소통대전 함께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is you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대전 is you. 고맙습니다. 짝가나트.